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는데 중동 전역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중국산 배추를 공개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배추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배추는 이번 주 외식업체 등에 공급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대 증원 문제에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를 새로 만듭니다. 의료계는 내년도 증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향한다면 주 후반 제주와 남부 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9일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에 나섭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의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 여부를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법안은 야당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했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새 법안을 두고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거부권 행사안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이번 주 외식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주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 배추 초도 물량 16톤을 이번 주 안에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 등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산 배추 위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 경기 이천시 비축기지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배추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지난 27일 기준 배추 상품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평균 9,963원으로 1년 전보다 60% 넘게 올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7살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쯤 태풍이 제주도 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현재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 있는 18호 태풍이 점차 강하게 발달하며 북서진하다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태풍이 방향을 틀기 전까지 서쪽으로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또 타이완 부근을 지나며 지형적 요인을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태풍의 강도가 진로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동하는 시점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상층 기압골에 따라 변동성이 무척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4일 이후 태풍의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논의할 기구를 신설하는데 의료계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기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매년 2,000명 수준의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근거로 3곳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고, 그러나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최근 추계기구의 구체적인 구성 방향과 역할,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는데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절반 이상을 의사협회 등 각 민간단체 추천을 받기로 한 겁니다. 50% 이상을 의사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넣겠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를 포함한 과학적, 합리적인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증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점을 자인했다며 25학년도 백지화에 대한 대답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자인한 겁니다. 현재 증원된 정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어서. 정부는 조만간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데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묘안이 포함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변화를 보여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협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에 의대 입학 정원이 1,500여 명 늘어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계획이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국정농단에 빗대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은 야당의 스토킹에 가까운 공세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중심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전망되는 명품 가방 사건을 겨냥해 권력기관들이 김 여사 면죄부 발급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꼰대에 이어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국정농단에까지 빗댔습니다. 특검법 거부는 통제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행위입니다. 거부권 치트키도 이제 한계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의원이 수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주말이라도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 국민의힘은 여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까지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가 번번이 실패에 그쳤던 건 의혹의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쳐졌습니다. 정치 공세를 위해 꾸며진 루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소명된 사안들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무조건 방어막을 치기보다 특검 자체의 부당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여당은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지만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고 당내 계파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도 꼽히는 김 여사 논란은 여권의 큰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은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닌 일부 의원의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시민사회가 주최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린 곳은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인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장소 대관에 도움을 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반헌법적인 행사를 국회에서 열도록 주선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일부 의원의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또 탄핵이 당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활동에 따라서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도부가 강 의원의 행사 주선을 간접적으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편으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일일이 막을 순 없다는 부담감도 엿보입니다. 여권은 일제히 강 의원과 야권의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위헌, 위법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야당 의원이 탄핵 선동에 나선 게 경악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강 의원 제명을 촉구한 데 이어 국회 안에서 반헌법적 행사를 개최한 데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대관을 해주고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겠다? 이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탄핵 문제를 지도부와 논의한 게 아니라면서도 향후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지도부의 나름대로 고민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입장들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칫 당내 일각의 탄핵 추진 기류가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최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29일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예멘 호데이다 약 1,700km를 날아 폭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동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팬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양한 우발 사태에 대응할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오스틴 장관이 중동 지역의 미국인과 군대를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동시에 억지력과 외교력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이 현재 상황을 악용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인과 미국 이익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이란과 전면전을 벌여서는 북부에서 주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현지 시간 29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려면 외교적 경로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헤즈볼라가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는 올바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에서 좌회전하던 모닝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중국집 주방부터 야산까지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닝 한 대가 가야 할 차로에서 벗어나는 듯 아슬아슬하게 주행합니다. 그리고선 중앙선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모닝을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튕겨나간 모닝은 옆으로 쓰러지더니 아예 거꾸로 뒤집혀버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모닝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을 충돌한 겁니다. 전복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전복된 차량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초보라서 뒤에 이렇게 초보 운전이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맹렬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 손님 등 3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점 1층인데 그 3층 건물이 다 타가지고 그 연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산 위쪽에서 새하얀 연기가 한가득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200면 시루봉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을 투입해 2시간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사가 급해 접근이 힘든 시루봉 8부 능선, 해발 416m 지점에서 불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YTN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 한 남성이 맨발로 웃으며 배회하는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순천 신흥초등학교 인근 골목.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고개를 옆으로 휙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활짝 웃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지 13분 뒤 인근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나온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사건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술에 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사건 발생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획 범행인지 수사하고 있는데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등 정신 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심의합니다. 사건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화꽃과 간식을 놓고 추모글을 남기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와 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온라인이 아닌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조짐에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업황 전망이 주춤하며 올해 4분기 제조업 체감 경기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천여 곳을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올해 신고 금액은 6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1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2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소기업 3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 업황 경기 전망 지수 조사 결과 10월 지수가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포인트 올랐지만 건설업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경쟁 과열로 보인다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급카드 이용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이 10,000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초도 물량 16톤이 이번 주 외식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중국산 배추 위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 경기 이천시 비축기지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배추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천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아트테크 업체 갤러리K는 재무 설계사나 보험 설계사까지 동원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설계사들은 투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며 갤러리K의 아트테크 상품을 팔았는데 이들을 믿고 투자한 대기업 직원 수십 명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돌려막기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갤러리K 투자자들의 추정 피해액은 최소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업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한 건 물론 재무 설계사나 보험 설계사까지 동원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내에 이들로 구성된 판매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중금융사나 재무 설계업체 소속이기도 한 이들은 미술품을 사면 전시와 대여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갤러리K의 아트노믹스를 재테크 상품으로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여유 자금이 좀 생겨가지고 그 자금을 재무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상담 의뢰를 했다가 방문을 해서 그 딜러를 만나게 되었고요. 첫 방문 때는 그냥 정말 재무 상담을 받는 것처럼 상담을 했어서 유명 금융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10억 원 넘게 투자했다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외부 재무 설계 업체와 연계해 직원들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만난 재무 설계사들의 소개로 상품에 가입한 경우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내에 있는 복지 서비스인 재무상담 서비스를 신청을 했었고 재무상담사를 연결을 해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돈 9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를 했고 유명 금융회사 소속이거나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의 권유인 만큼 의심 없이 투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소하게 아트테크라는 거를 접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상품을 가입을 한 적이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딜러분들을 일부러 이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재무 설계사들이 속한 업체들은 프리랜서인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위험성 여부까지 확인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설계사들을 해촉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피해를 본 직원들이 생긴 기업에서는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규모와 경위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말 외국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을 위한 QR 메뉴판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나 정량 표시제 등 추진하기로 했던 다른 개선책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보여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이지만 나온 전액의 수는 불과 10개 남짓.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15,000원이지? 그럼요. 뭐 이유가 있겠지. 9달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우선 지자체 주도로 대부분 노점에 QR 메뉴판이 생긴 게 눈에 띕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식 사진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자 계산할 총액까지 표시됩니다.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도 되고 사진으로 음식도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 걱정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for a tourist is important because it's pretty clear what you are eating and what you are paying. There is the price. No, I think that they were pretty much the same, no, from the picture.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를 안 받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 그래? 계좌 이체만 돼요? 수수료 때문에요? 기기 사용이 미숙하시다 뭐 이런 거.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가게 5곳 가운데 3곳이 카드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량 표시제도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음식 중량과 가격을 써둔 가게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인회는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이번 달 초부터 대부분 노점에 카드 단말기가 도입되기 시작해 나이가 있는 상인 상당수가 아직 사용이 미숙하단 겁니다. 또 정량 표시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라며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량제를 한다라고 보도자를 낼 적에 우리가 못 내겠어요. 젓갈은 이미 하나 딱 형성이 나왔는데 이게 뭐 중량이 됐든 정량이 됐든 얼마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한류 먹거리 명소로 꼽히는 광장시장. 달라지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은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 환경을 지도 점검하며 책임지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 벽지라도 찾아가는 때가 많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에 긍지마저 사라진다고 토로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원아와 가족 등이 10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아이들이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려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된 건 유치원 냉장고의 온도 이상으로 인한 식자재 오염, 사실상 부실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와 관리를 받도록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230여 곳, 산골짜기 유치원부터 도서벽지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영양사들은 직접 발로 뛰며 영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사들의 하루는 어떨지 동행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인 안영란, 서현지 씨와 함께 배를 타고 금오도를 향했습니다. 센터에서 한국까지 40분, 다시 배를 타고 30분. 이들이 향한 곳은 단 3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 수가 적어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냉장고부터 조리 과정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18도 1 정도로
온도도 적당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방 순회 방문 같은 경우에는 위생 안정적으로 이제 지식을 조금 전달을 드려요. 곰팡이 독소의 노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 대한 영양 교육도 빠지지 않습니다. 토마토코로 만들어 볼까? 이게 편식을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들어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먹고 같이 먹어볼 수 있잖아요. 도서 지역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영양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0여 곳. 배로 4시간 걸리는 거문도부터 차로 40km는 달려가야 하는 곳까지 한 달에 15번은 도서벽지 곳곳을 방문합니다. 보람을 안고 고된 길을 나서지만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횟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3만 원으로 정해진 출장 수당 등을 다 합쳐도 한 달에 받는 돈은 올해 최저임금 월급인 206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고는 있지만 기본급이 201만 원인데 이렇게 출장 수당이랑 이런 걸 다 받아도 204만 원 정도라서 최저시급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조금씩 지쳐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 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은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의 68%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이들의 사명감에만 기대는 건 아닌지 처우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제18호 태풍 크라톤은 이번 주 목요일쯤 제주도 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지에 대해서 아직 유동적이란 입장인데요. 기상청은 실시간 정보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18호 태풍 크라톤입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강도가 세지며 중심부의 태풍의 눈도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수온 해역을 지나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후 수요일쯤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일경 대만 동쪽을 지나 4일 오전 북위 30도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동 경로상에 대만의 지형이나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선 태풍이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 이동하면서는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겠지만 타이완의 높은 지형에 부딪히면서 마찰이 심해져 세력이 약해지고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치 예측 모델들은 태풍이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중국을 향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층 찬 공기의 빠른 흐름입니다. 태풍이 상층 기압골과 가까우면 흐름을 타고 빠르게 북상하겠지만 거리가 멀 경우에는 느리게 이동하거나 북상하면서 약해져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태풍은 수치 모델에 일별 나타나는 이 새로 갱신되는 모델들마다 매우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부 하나의 수치 모델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이고요. 태풍의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반도가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최근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사 년 연속 세수오차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382조 원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보다 40조 원 이상의 세수를 달성해야 가능한데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세수오차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 4천억으로 지난 26일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세수보다
44조 7천억 원 더 많습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5조 원 가까이 더 거쳐야 달성 가능한 목표치입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 회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급감한 법인세가 내년엔 88조 5천억으로 25조 3천억이나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소득세는 10조 6천억, 부가가치세는 4조 3천억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의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보다 증가율로는 13% 이상 급증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오차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 미국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법인 세수 회복세가 예측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변수인데 최근 외국계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론을 제시하면서 업황 부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 부가가치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올해 세수 결손 예상 규모를 반영해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올해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과 다르거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폭에 따라 내년도 세입 전망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3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세수 전망은 2021년 이후 4년째 오차를 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연체율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반적인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나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릴 때 주로 찾는 카드사 대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등 국내 카드 대출 금액이 44조 6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내놓은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로 장기 대출인 카드론이 대부분입니다. 대출 규제로 제1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들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금을 한 달 넘게 못 갚은 비율은 3.1%, 1조 4천억 원으로 4년 연속 오름세입니다. 자영업자 등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가장 금리가 높은 카드론부터 연체가 걸리기 시작하면 다른 대출들도 상환하기 어려워가지고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간 차주는 올해 들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카드론 제동 걸기에 나선 가운데 한계에 내몰린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까지 손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지막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 구형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결심과 함께 보석 신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담당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까지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이 회장도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박학선의 결심 공판도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전세를 역전시켰는데 지금은 거꾸로 해외 평화 유지에 나선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쾌속정을 타고 대형 선박에 접근한 우리 군이 어모 속의 배 안으로 침투합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 부대와 아랍에미리트 군이 함께한 선박 검문 검색 훈련입니다. 벤치마킹에 군을 선진하고 싶다는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을 받아 파병된 지 벌써 13년째이자 연합훈련은 40차례에 이릅니다. UAE 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수행 등 군사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UAE 간의 특별 전력적 동반적 관계에 초석이 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난 2011년 3호 주얼리호의 선원과 선박을 구한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유명한 청해부대입니다. 지난 15년간 34척의 해적을 퇴치하며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항해 나갔을 때 우리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지 않고 아덴만을 통해서 유럽 항로를 계속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안전을 확보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엔군의 요청을 받아 신생 독립국 남수단의 재건을 돕는 한빛부대도 파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도로를 보수하고 범람하는 강 옆에 차수벽을 세워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을 넘어 벼 시험 재배로 식량 문제 해결에 고민하고 의료 지원을 하며 인도주의 활동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뭐 총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참 다리를 도로를 건설하고 또 보로 시내도 도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레바논에 파병된 동맹부대는 다행히 아직 안전 문제는 없습니다. 현지 주민에게 의료 지원과 자립을 위한 재봉교실을 열고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수술을 돕는 등 공공외교의 천병 역할도 거뜬히 해냅니다. سفروها وركبوا لها السماعات فهلا هو اللي تغير بحياة لين انه لين صارت تسمع لين صارت تقعد بمجتمع تحكي معه تسمعه تعرف شو عم يحكي. 6.25 전쟁 당시 도움을 받았던 우리 군은 지난 1993년 소말리아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를 시작으로 이제는 세계 각지의 평화 유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 배추 위생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 경기 이천시 비축기지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배추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이번 주 외식업체 등에 공급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재판이 열리는 서부지방법원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4호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이 카드를 쓴 청년으로 티머니 카드 앤 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를 넣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오늘 두 번째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 원정 경기를 먼저 치른 뒤 닷새 뒤 홈에서 이라크를 상대합니다. 홍명보호는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고 오만 원정에선 3대1로 이겨 승점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단돈 100원으로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는 고물가 속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아침밥을 1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갑이 얇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학생들이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아침밥 메뉴를 선택하고 식권을 뽑아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율배식 코너에 차려진 음식을 식판에 하나둘 담습니다. 든든한 아침 밥상 단돈 100원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가 아침 8시부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100원의 아침밥입니다. 100원의 아침밥은 매일 200명의 학생에게 제공됐는데요.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한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갑이 얇아 늘 식비가 고민인 대학생들은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아침밥이 반갑게 원합니다. 아침을 차려 먹기도 힘들고 밖에서 사 먹기에도 안 열었을 때가 많은데 1교시 할 때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100원에 아침밥을 주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챙겨 먹다 보니 수업 집중력도 더 올라갑니다. 반찬도 다양하고 엄마 밥보다 맛있어서 되게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까 확실히 집중력도 올라가고 평소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어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았는데 단돈 100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 매일 식당을 찾기도 합니다. 아침을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100원의 아침밥을 주다 보니까 저도 아침을 100원이라면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대학에서 충남 지역 쌀을 구매하면 충남도와 농협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지원해 재료값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겐 값싸면서도 알찬 밥상을 챙겨줄 수 있고 동시에 쌀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아침밥 먹이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2012년 전국 최초로 벌인 1,000원의 아침밥 캠페인에 이어 이번엔 100원의 아침밥까지 고물가의 이런저런 비용이 늘 부담인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부산시가 시민이 일상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시설을 갖춘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처음 연 시민행복 부산회의.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교류하는 일상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첫 번째 주제로 생활체육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시설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날짜 잡기도 힘들고 체육관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시간 기다리고 30분 치고 가는 실증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시설을 갖춘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획기적인 확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노년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 파크 골프장을 500홀 신설하고 청장년층 선호도가 높은 테니스장 100면을 추가 조성하며 클라이밍과 스쿼시, 풋살, 게이트볼 등 세대를 고려한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도 함께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내 어디서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종합 스포츠센터를 세우고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또 전국 생활체육인이 부산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5월을 생활체육의 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란 이름으로 오는 2026년까지 시가 생활체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2,200억 원대입니다.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담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땅을 모두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늦더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2도, 모레 아침에는 11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 대전 1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도 2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8호 태풍 끄라토는 필리핀 마닐라 북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주 중반쯤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북상해 방향을 북동쪽으로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이번 주 후반 한반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